2024년 9월 인도의 외환 보유액은 7,048억 8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같은 시기보다 약 1,179억 7,7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세계에서 중국, 일본, 스위스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외환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같은 시기 약 4,19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국가별 외환 보유액 상위권 국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중국 3조 2,659억 달러, 2위 일본 1조 2,390억 달러, 3위 스위스 9,374억 달러, 4위 인도 7,048억 달러, 5위 러시아 6,316억 달러, 9위 대한민국 4,199억 달러 등입니다. 이 순위는 2024년 9월 말 기준 각국의 공식 발표와 국제금융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인도가 겪었던 과거의 경제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과거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1년의 경제 위기 당시 인도의 외환 보유액은 약 24억 달러로 겨우 3주 정도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했고 의약품, 원료 등 필수적인 물품 수입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추구해왔던 사회주의적 경제 체계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주의 경제 체계 아래서 인도의 경제는 고립적인 성격이 강해 외국 자본의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높은 정부 지출과 무역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1년 일어났던 걸프 전쟁으로 인해 소유 수입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환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외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외환 관리 완화, 외국 자본 유입 활성화 그리고 민영화 시장 개방 등을 정책을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한두 개 대기업인 현대, LG, 삼성 등이 인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인도 정부는 경제 개혁과 외환 관리의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외환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인도의 외환 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인도 경제가 나날이 성장하고 외국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도 외환 보유액은 안정화되었고 인도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외환 보유액을 늘렸습니다. 이는 인도 루피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금 보유량에 확대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중앙은행도 이를 활용하여 외환 보유액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인도의 금 보유량은 약 619억 8,8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 즉 SDR은 IMF가 제공하는 특별한 통화 자산으로 인도의 외환 보유액에 기여했습니다. 인도와 금의 특별한 관계, 인도는 금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으며 중앙은행도 금 보유량을 늘려 외환 보유액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인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지난 2년간의 매입량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2024년 10월 기준 약 104톤으로 10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세계 중앙은행 중 3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2226톤의 금을 보유하며 세계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을 매우 중시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인도 민간이 보유한 금의 양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인도 국민이 보유한 금의 총량은 약 2만 4천 톤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금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인도의 외환 제도를 중국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외화 송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99년에 제정된 인도 외환관리법은 개인과 기업이 외환을 거래하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규정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사례를 들면 한 기업이 인도에서 1억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외환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송금 세금만 납부하고 수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해외 투자나 거래도 RBI의 간단한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국민은 매년 최대 25만 달러 약 3억 원을 해외 여행, 유학, 투자, 송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점차 완화되면서 외환 거래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인도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외환관리의 자유화를 추진해왔습니다. 1999년 제정된 외환관리법에 따라 경상거래는 대부분 자유화되었으며 자본거래는 일부 규제가 남아있지만 점진적인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인도에서는 해외 송금과 외환거래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인도의 외환 보유액은 6,402억 7,500만 달러로 이는 사상 최대치였던 9월의 7,048억 8,500만 달러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위험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표시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하는 등 강력한 외환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외환 거래, 도박, 지하은행,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은행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 달에 약 500억 달러, 한화 약 64조 7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금괴 구매나 일본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외환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해외 기업들은 이에 맞춰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먼저 인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외환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외환 규제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자본을 인도로 유입하거나 인도에서 번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기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 미국의 아마존은 인도의 자유로운 외환 환경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반면 외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중국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외환 정책의 기본은 통제입니다. 중국은 외환 거래와 자본 유출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기업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기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플은 중국 내 생산과 판매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현지 투자와 중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중국과 인도의 정책 차이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도는 외환 거래가 자유로워 해외 쇼핑, 해외 유학 등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소비자는 외환 송금이 제한되어 해외 거래가 더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인도의 정책은 외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쉽게 진출하도록 장려하지만 중국의 정책은 현지 생산과 투자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인도는 외환 거래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액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본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외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외환 관리 전략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인도의 외환 관리 자유화는 해외 송금과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반면 중국의 엄격한 외환 통제는 자본 유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본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인도의 외환 보유액 증가는 경제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에도 인도는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 보유량의 증가는 외환 보유액의 다각화와 안전 자산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도는 최근 국제무역에서 자국 통화인 루피화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하며 루피화를 국제통화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근 인도의 주요한 변화는 루피화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인도는 최근 국제무역에서 자국 통화인 루피화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인도중앙은행은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루피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고 루피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역 거래자 간의 외환 위험을 줄이고 교역,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심각한 단란을 겪으면서 인도와의 무역 결제를 인도 루피화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결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 루피 바스트로 계좌 개설. 인도 중앙은행은 무역 대금 결제에서 루피의 활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 특별 루피 바스트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특별 루피 바스트로 계좌란 인도 중앙은행이 국제무역에서 인도 통화인 루피화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특별 계좌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스리랑카, 모리셔스, 러시아 등이 특별 루피 바스트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여 당사국 중앙은행 간의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피화 결제 무역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피화 무역은 인도와 교역국 간의 거래를 인도 루피로 결제함으로써 외환 변동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인도 수출기업연맹은 루피 인보이싱의 도입으로 대러시아 수출 규모를 약 50억 달러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인도가 루피화를 국제무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루피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외환 보유의 증가는 경제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에도 인도는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 보유량의 증가는 외환 보유액의 다각화와 안전 자산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인도가 루피화를 국제 무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루피화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